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잔고는 1110만원입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16만원입니다. 그래서 4월달 수익이 지금 19% 달성했고요. 20% 목표인데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3월달 중순인가요? 그때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전업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하다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업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2년 했는데 벌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주식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투잡으로 뛸 것이냐 아니면 전업을 계속 갈 것이냐, 이건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영상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주식은 계속 하자 이런 쪽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절충 안으로 금, 토, 일 3일 동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구해가지고 금, 토, 일은 야간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 다음 이제 월, 화, 수, 목, 금 평일날 낮에는 주식에 집중하고 이렇게 투잡 개념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손실 본 날이 며칠 없을 정도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을 제가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마음의 여유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당장 수익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 일하러 나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예전과 다르게 길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요. 제가 건드린 종목들은 대다수 실적이 받쳐지는 어떤 우량주 쪽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항상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빠질 때 손절하고 옮겨 타면 빠졌던 게 손절한 게 올라가 버리고 제가 매수한 게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역방향을 계속 탔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수익 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 날 때 이익 실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수익률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3월 달부터 지금 수익률이 좋아졌죠. 이게 3월 중순에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 그 시점부터 벌은 수익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플러스 1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상황을 하기에 앞서 지금 조금 긴급한 상황이 먼저 생겨가지고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넘어왔었거든요. 200만원. 이걸 오늘 매매를 하다가 샀다 팔았다가 막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종가에 400만원치를 딱 매수를 했는데 뉴스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현재까지는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있는 중인데요. 상한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4시 15분이니까 20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죠. 현재 첫 번째 시간에 거래에서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이거 물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상한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휴마시스가 자가 진단 검사 키트를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이건 식약처에서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DA 승인 그거는 자가진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있었고 중요한 건 식약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판매용이 아니고 해외로 수출하는 용도로 돼 있는 자가진단 검사 키트, 이 표현이 좀 이상하네.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수출용에 한해서 허가를 했다. 이게 어제까지 나온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서 제가 휴마시스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요. 어제 장 끝나고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투자 유의 지정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투자 유의 지정 오늘 걸릴 것 같은데요. 50원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저도 이 기준은 잘 모르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재료는 좋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자가진단 그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 중에 국내에서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마시스가 딱 적합한데 문제는 이게 투자 유지증 걸려버리니까 올라갔어서 투자 경고 유지증 걸려 단일가 지정돼 버리면 단타들 빠져나가면서 밀려버릴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려고 할 때마다 세력들이 계속 누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끌어올렸는데 이걸 거의 보합선까지 눌러가지고 거의 그 50원 상승하도록 눌렀습니다. 여기서 거의 눌렀는데 이게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눌러가지고 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가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이 났었고 개인적으로 단일가 지정되더라도 거의 이게 단일가 지정이라는 거는 30분마다 한 번 체결된다는 거지 이게 악재는 아니거든요. 기업 실적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단지 그 30분마다 체결되면 단타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짧게 봤을 때 빠진다는 이 의미지 3일 동안만 버티면 되니까 단일가 지정 걸리더라도 3일만 버티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가 지정 걸리더라도 잡자 이런 생각했는데 문제는 오늘 눌러가지고 밀릴 것 같아서 추가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고민 막 하다가 마지막에 종가에 그 비중을 좀 느렸습니다. 이걸 안 느리고 있다가 만약에 그 급등해 버리면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고민하다가 그래도 400만원 정도는 잡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추가시켰습니다. 추가시켜서 잡았는데 장 끝나는 그 시점에 딱 뉴스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휴마시스하고 SD 바이오센스의 그 자가 진단 키트를 식약처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첫 사례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조건부 승인했는데 이게 휴마시스 거하고 SD 바이오센스 혹시 그 구독자분 중에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SD 바이오센스가 혹시 그 상장된 종목에 있는지 제가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SD 바이오센스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 두 군데가 나왔는데 휴마시스 거하고 SD 바이오센스 이 두 개를 식약처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인됐는데 3개월 이내에 그 임상시험만 통보하면 되죠. 그러니까 임상시험은 사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해외에서 지금 이게 한번 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내 첫 사례로 자가진단 키트가 승인됐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호재성 재료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뉴스로 봤을 때는 국내 첫 사례로 자가진단 키트 승인이니까 이건 거의 뭐 점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 부분이 또 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단일가 지정 걸릴 것 같다는 그 불안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그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6.2%까지 올라갔는데요. 저도 살짝 400만원 중에 100만원만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차피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그 700명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솔직히 조금 고민되긴 합니다. 이거 왜냐면 지금 상한가 가격이 17,700원이거든요 17,700원이면 이 가격인데요 이걸 뛰어넘을 수 내일 장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내일 장에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 200만원치 팔면은 20만원 벌잖아요. 그죠? 상한가에서 판다면.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그냥 가지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벌었는 거니까요. 뭐 마이너스 나는 것 같으면 손절하겠지만 뭐 적게 벌고 많이 벌고의 차이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서 호가상으로 봤을 때 매도하려는 물량도 상당히 많고 매수하려는 그 매수세도 강하고 해서 충돌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완전하게 세력들이 완전하게 매수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가 지정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계속 눌렀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보셔도 오늘 확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계속 눌렀기 때문에 세력들도 자기들 물량을 많이 소진해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급등시키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그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호가창에서 장난을 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어차피 잡았는가? 이거 제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단일가 지정하면 걸렸는데 또 많이 올라가니까 또 걸린 겁니다. 이거 투자 유의 지정이 두 번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강하다는 얘기고, 이날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단일가 지정인데 단일가 거래를 하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잡아놓으면 거의 상한가 가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그 다음날 갭 떠서 상한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 한 상한가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상한가에 팔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2,0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았는데 이거 여기서 팔고 나면 24,000원 정도까지는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제대로 좀 먹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안 팔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안 팔고 그냥 좀 더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설령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하락할 재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식약처에 승인 났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의 문제인데 마이너스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내일 혹시 또 안 믿겨요. 이거 뚫고 그냥 또 상한가로 확 날아가 버릴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장 끝나는 시점에 딱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가 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3시 58분 정도에 뉴스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 잔량 사이에 있다가 매수 잔량으로 확 넘어갔습니다. 한 3, 4만 주 넘어갔는데 이거를 다시 또 뉴스 못 본 사람이겠죠. 매도를 확 쳐가지고 매도 잔량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 44,000주를 누가 던져버렸죠. 던져서 이쪽으로 확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이제 시간의 거래 가니까 뉴스가 소문이 나니까 이거 좋은 뉴스가 나왔다 싶어가지고 시간의 거래는 뜨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흥분된 상태로 제가 가진 종목이라서 급박한 상황이라서 이 종목부터 먼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시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제가 아래쪽을 보고 있다 그러는데 민망하도록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이번에는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말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1조 달러 규모의 보육 및 교육 분야 부양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얼마 전에 2조 달러에 해당하는 인프라 관련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조니까 2,000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200조 정도 되지 싶습니다. 2,200조를 얼마 전에 풀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1,200조를 더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막 갖다 뿌리고 있죠. 그 전에 얼마였죠? 그때도 한 2조 정도 되죠. 미국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돈,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 그것도 몇 조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 단위로 그냥 조가 아니고 조 달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조 단위로 그냥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놀래가지고 내려오고 있던 증시가 확 튀어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락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던 이 부분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내려오는 폼은 딱 이게 하락 추세로 보여졌거든요. 하락 추세라서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는 쪽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걸 생각했는데 1조 달러 뿌린다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튀어올라 버리니까 여기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조 달러를 더 풀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워낙 제가 봤을 때 하락 쪽으로 크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시키고 지금 들어 올리고는 있는데 이걸 추세가 바뀌었어 그냥 확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돈 푸는 거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으로 인해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확 돈이 풀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 상승 이런 걸로 해서 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악재가 뜰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둘 가지가 다 상존한다고 봅니다. 돈이 풀려서 돈의 힘으로 올라간다는 이 부분하고 또 역으로 돈이 너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아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 악재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호재로 그냥 올라간다로 보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내려가는 거에 대한 생각은 좀 보류를 하자. 1조나 더 풀어놨는데 1조 푸는데 이걸 내려간다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서 참 보류를 하고 한번 지켜보자. 요런 정도로 제 개인적인 시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증시 보고 하면 안 되죠. 다우지수 봐야 되죠. 빠지고 있던 걸 되돌려 버렸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가느냐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유보를 하고 지켜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까지 내려온다고 줄 꺼놓고 있었는데 1조 달러에 놀래가지고 뒤로 튀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여기서는 지켜보자는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그 여튼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관 쪽의 출신이라서 정치적인 감각은 상당히 있지 않느냐. 트럼프는 상당히 불안정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지금 미국에서 2억 명 접종을 했답니다. 그리고 2억 명 접종하고 나서 그 부스터 샷이라고 그러죠. 추가 접종까지 하는 걸로 생각해서 3차 접종까지 하는 걸로 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백신 좀 수합 거래로 좀 얻어올라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용하기도 모자란다. 그래서 우선 미국 해결하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도와주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안 줄 것 같아요. 그 미국 국민들 다 맞출 때까지 지금 2억 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계속 그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이자 모더나를 쓰고 나면 이제 아스트라제니카 같은 이런 그 부작용이 있는 백신 이런 쪽이 우리가 막 좀 달라고 사정하면 그 아스트라제니카 너가 줄게 이런 정도로 할 것 같고요. 그거 받아와도 지금 그 마비 증상 나오고 뭐 뇌출혈 나오고 이렇게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어서 솔직히 주더라도 받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제가 백신에 대해서는 화가 좀 나기도 하고 무조건 비판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하는 좀 안타까움 같은 게 저도 너무 많이 생깁니다. 당장 저보고 백신 접종 시켜준다 해도 걱정돼 갖고 함부로 맞기 어려운. 왜냐면 맞고 나서 그 마비돼 버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불안해서 실제로 지금 두 건이 나왔죠. 간호조무사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됐어.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 맞을 수 없어서 맞았는데 그 여자분이 맞으신 것 같아요. 마비돼 갖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상태고 그 신랑 되시는 분이 남편분이 청와대 청원 올렸는데 이 연관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치료비를 못 준다 이래 가지고 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정부 비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마시스가 더 못 들어올리네요. 이 상한가로 탁 말아버려야 되는데 지금 매도 물량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못 말아올리네요. 이거 만약 뒤로 밀리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체결량에 보시면 16만 주, 9만 주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이 가격대에 17,100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위로 계속 올라가면 안 팔고 버팁니다. 상한가 가면 내일 기대하고 버티는데 이게 뒤로 밀리게 되면 이거 아닌갑다 이렇게 하고 손절해가지고 또 뒤로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국내성인이기 때문에 이걸 뒤로 미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건 오늘 그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중이 400만원치를 실어놨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오늘 그 장고에 보시면 파미셀 200만원 가지고 있는 데서 비중 줄였습니다. 100만원으로 줄이고 빅텍도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200만원 줄이고 100만원만 남겼습니다. 그 북한 도발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줄였습니다. 그리고 포메탈은 그 200만원 100만원 줄였다가 다시 100만원 해서 결론도 2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줄여놓고 이 금액을 전부 다 휴마시스에 실으려고 다른 걸 비중을 다 줄였어요. 줄이고 그 끝날 시점에 200만원 있는 데서 200만원치를 더 실었고 추가로 200만원을 더 안 실은 이유는
혹시나 단일가 지정돼 버릴까봐. 단일가 지정되면 시간에 걸려서 하락할 거기 때문에 시간에 걸려서 하락할 때 나머지 지금 280만 원 있는 거를 추가로 더 잡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아껴놓은 돈입니다. 이거는. 근데 딱 끝나는 시점에 호재성 뉴스 나와갖고 시간에서 떠버려가지고 지금 잡을 수가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그 시간에 걸려서 200만 원을 더 추가했을 겁니다. 그만큼 휴마시스의 이거 자가진단 이 부분은 저는 호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치중을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오늘 배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오늘 뉴스 나온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 백신, 무슨 뭐 벌익하는 그 백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가 중국 백신, 러시아 백신 이야기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물백신이다 그러고 맞아가 효과가 검증이 안 됐다 이 얘기죠. 다른 백신들은 예를 들어서 화이자, 모더나 검증됐죠. 그 다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을 계속 했기 때문에 몇 프로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단지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 이제 좀 두려운 거죠. 그 마비도 나고 혈전 이 부분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못 맞고 있는 거지, 그 효과가 90% 이상 된다는 그 검증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러시아 백신은 솔직히 러시아에서는 97% 뭐 9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 공개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백신도 중국에서는 우리 거 좋다 하지만 그 남미 쪽에서 중국 백신 맞았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백신 맞았는데 확진자가 그대로 많이 나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효과가 한 30, 40%밖에 안 되면, 백신 맞은 사람 10명 중에 한 3명만 효과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면 그 백신 맞고 돌아다니면 나머지 안 맞은 사람들이 다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8, 90%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물백신이다 이래갖고 뭐 아예 취급을 안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화이자, 모더나랑 못 구하는 상황이 됐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혈전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하니까 위험한 걸 감수하고 맞을 수는 또 없죠. 그래서 그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그 접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라면 적어도.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한다 그러면 그 이론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O에서는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나오는 효과가, 얻는 이득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 사망이나 어떤 그 심각한 질환 이런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말은 맞죠. 100만 명 맞아갖고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사망은 안타깝지만 99만 9,999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그 우리 정서에는 단 한 명이라도 사망나는 일이 있다면 안 맞는 게 맞다, 이게 맞을 겁니다. 현재 추세는.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살아올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올 때는 그 위험해도 막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수익 올리고 하는 이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위험해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가자 이렇게 가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공장 문을 닫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게 그만큼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지금 백신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도 백신을 계속 접종해야만 하는 이런 정말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봤을 때 방법이 러시아 백신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 백신 맞고 사망하는 사례 이런 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발표를 안 한 건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얀센 이런 백신은 서구권에서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 맞기 때문에 이상 증상 나오면 바로 발표가 나오는데, 러시아 같은 데 곳에서는 그 공개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죠. 맞고 나서 효과가 97%다라고 말하는데 97%가 맞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임상 데이터 이런 걸 공개를 100%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 믿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뉴스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죠.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있더라도 그거는 그 러시아 같은 혹은 중국 같은 이런 데는 부작용으로 만약에 사망사고 나와도 그걸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다. 이 공산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안 나왔기 때문에 가져와서 접종하는 것까지 검토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져와서 접종하면 아스트라제니카나 얀센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mRNA가 아니고 화이자나 모더나 방식이 아니고 일반 과거의 백신 방식이란 얘기예요. 무슨 용어가 있던데. 그래서 아스트라제니카도 이상한데 얀센도 이상한 걸로 봤어. 이런 방식의 그 백신은 신체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특이한 어떤 체질일 때 사람 임상시험을 너무 작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혈전이라든가 뇌출혈 이런 증상, 그 전신 마비 같은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러시아 백신을 가져와도 제가 봤을 때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으로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맞고 나도 제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답답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백신이라도 가져와서 맞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러시아 백신이 97%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싹 돌아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 백신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러시아 백신도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말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싹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네 종목입니다. 혹시 다른 종목이 있거나 혹은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 들어오는갑다 싶어가지고 오늘 보시면 EID가 대장인 것 같아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러시아 백신 이야기 나올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물백신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지금 막 이러다가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 백신이 들어오는갑다 싶어갖고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EID 상한가 들어갔고 이트론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화전기 거의 뭐 25%까지, 그 다음 이수앱지스 17%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제가 이 뉴스를 받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러시아 백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았지만 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 종목 가격이 590원 막 이러고, 이 590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유동 물량이 100만 1000만 더 6억 7,300만 주죠.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얘기고요. 실적 거의 뭐 적자 수준일 거고요. 부채 비율 53%고 유보율, 이 NA 이거는 자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세력들이 땡겨 올려갖고 상한가는 갑니다. 왜냐면 이 가격이 500원대 하는 이유가 지금 500원도 아니죠.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이 종목 가격은 300원짜리입니다. 이 300원 하는 이유는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300원 하는 건데, 이게 재료가 터져가지고 올라가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만 돈만 갖고 있어도 이 300원짜리 이거 뭐 한 10억원어치 사면 어마어마한 물량을 살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들이 이화전기 올라와서 지금 300원입니다. 뭐 이런 식의 종목들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보시면 뭐 적자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지금 뭐 좀 삐리리해 보이죠. 유동 물량 6억 2,800만 주, 어마어마한 물량.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성향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러시아 백신 관련한, 이 국내에서 생산 가능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만약 이 백신 효과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할 수도 있는 그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 러시아에서 이 과연 만든 백신이 그것도 아스트라제니카와 같은 계열인데 혈전 같은 부작용이 없이 만들어졌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충청 대망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수익 났던 부분이 제가 오늘 수익 난 게 16만원 났죠. 이거 포메탈에서 수익 났습니다. 참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며칠째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포메탈이 11.2% 올랐는데요. 제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포메탈 200만원 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 22만원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컴퓨터 꺼놓고 가만히 놔뒀으면 22만원 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거의 보합권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휴마시스 플러스 0.3%, 파미셀 플러스 0.27%, 그 다음에 빅텍
마이너스 0.65%에서 요거 세 종목 서로 상쇄시키면 퉁되고 포메탈 11.2%가 남는데요. 가만히 있었으면 플러스 22만원 났습니다. 근데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수익이 줄였죠. 포메탈을 결정적으로 실수를 해버려서 그래요. 여기서 눌리길래 시세 끝났는갑다 싶어서 여기서 100만원 줄여버렸는데 200만원 갖고 있다가 100만원 줄여버렸는데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100만원을 사니까 이만큼의 차이만큼 수익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냥 안 건드리고 가만 놔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최근에 계속 그렇게 됩니다. 너무 짧게 해갖고 수익이 줄어드는 느낌. 일단 그건 그렇고요. 이 포메탈 종목이 오늘 올라갔는데 전쟁 관련으로 올라간 게 아닌 것 같아요. 빅텍이 못 올라갔거든요. 북한에 도발도 없었고. 근데 포메탈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포메탈 네이버 게시판에 보면 항상 그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서산 땅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충청 대망론, 그리고 충청도 무슨 공항, 서산공항이라고 그러는가요? 공항, 이런 쪽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포메탈이 서산에 땅이 있는 것 같아요. 5만 평인지 뭔지 땅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쪽에 땅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제가 알기로는 모헨즈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여가 어디더라? 무슨 바닷가 쪽에 무슨 땅인데요. 이 레미콘 같은 거 하는 회사인데 예전에 이 종목하고 페이퍼 코리아하고 땅이 있어가지고 많이 들썩거렸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페이퍼 코리아가 혹시나 같이 연결이 되는지. 페이퍼 코리아는 안 먹히고 있죠. 페이퍼 코리아는 땅 팔아버린 모양입니다. 일단 그렇게 관련해서 충청 대망론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충청도 쪽에 연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표가 갈립니다. 찍을 사람 다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쪽에도 경상도 사람 쪽하고 전라도 사람들하고 진출한 사람들이 표가 갈리고 나머지 이제 순수하게 서울 토백이 이런 사람들 표 어느 정도 갈리고 나면 충청도 쪽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지역 구도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출마할 때 충청 대망론 해갖고 나오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동생분 어떤 비리어 쪽에 연결되는 바람에 불출마 선언해버리는 바람에 꽝 돼버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망론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망론 떠갖고 만약에 대권 후보가 나오게 되면 뉴스에도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충청 대망론 그래가지고 충청도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충청 대망론에서 윤석열 총장을 미는 쪽으로 이제 막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윤석열 전 총장의 정책 관련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관련주 중에 파평 윤씨 윤씨 정치인의 이름이 파평 윤씨라는 것 때문에 이 애니능률의 사장님이 파평 윤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3,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덕성 이건 아마도 법무부 동기나 서울대 동기나 무슨 학교에 몇 달이 걸쳐서 동기 해서 올라갑니다. 사실 이게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이렇게 옷깃이 스쳤다 해서 올라간 겁니다. 동신건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 공장 있다 해갖고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치 테마주는 원래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대세입니다 이게. 투자 경고 걸렸죠. 요거 이제 진짜 애매하죠.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휴마시스 보시면 방금 뉴스 나왔는데요. 오늘 50원 더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걸릴 걸로 생각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서 나왔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거 좀 다른데요. 뭐죠? 해당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삽불전사 도정을 이용하나요? 1회에 한해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이거 1회에 한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이죠. 그 다음, 이런 거 나올 때는 복잡해갖고요. 제가, 수학을 쏟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어느 특징을 판단해서 해제됨, 이렇게 나왔죠. T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골치 아팠어. 이거 다 따져보기 그렇고요. 그거 맞춰가면서
하기가 안 쉽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나온 거 봐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게 그 단일가 지정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쉬어버린다는 얘기 같거든요. 지금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에 1회 하나여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했죠. 하루 그냥 정지돼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정지 먹고 그냥 올라가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뉴스를 지금 다 봤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주포들이 판단하겠죠. 아, 이거 경고 먹었기 때문에 단타들이 빠져나가겠다 싶으면 내려갈 거고, 하루 그냥 쉬지 뭐 이러고 그냥 그 못 먹어도 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매수세가 몰려갖고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그 단일 하루 그냥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재료가 너무 좋으면 하루 정지돼갖고 하루 거래 안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밀어 올릴지 아니면 누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요번에 이 단일가 4시 50분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단일가 지정 나올 줄 알았는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으로 나와버렸네요. 솔직히 전 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막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충청대망론 이야기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충청도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해서 포메탈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그냥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의 거리에서도 좀 빠지긴 했지만 많이는 안 빠지고 지금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 그 정책 관련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데 이제까지는 뭐 종친, 윤시라든가 윤시 종친, 그 다음에 뭐 인맥 관련 뭐 이런 거에서 그 윤석열 관련주 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무부 동기 혹은 뭐 그 서울대 법대 동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연수원 동기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 밀리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인맥주보다는 옥기시 스친다는 뭐 인맥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로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책 관련주 쪽으로 갔을 때 지금 그 충청 대망론으로 해서 서산 개발 뭐 서산 공항 이쪽으로 그 될 가능성이,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반도 대운하 해가지고 이화공영이 얼마 올라갔는지 보시면 어마어마한 높이로 올라갔습니다. 그 대운하가 그 건설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공약이 대운하였고, 대운하를 하려면 그 하천을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천 땅바닥 팔려면 거기에 적합한 회사가 뭐냐 찾아보니까 이화공영이었고, 그래서 이화공영이 날아간 겁니다. 그다음 특수건설은 그와 비슷한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셋으로 그냥 날아갔었어요. 그게 정책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높이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 이게 충청 대망론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로 인식만 된다면 이제 월봉 갖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올라갔으니까 수익 난 김에 그냥 한번 버텨보자 이런 관점으로 200만원치를 그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종목 있죠. 휴마시스가 밀립니다. 경고 받은 것 때문에 단타들이 손을 빼는 것 같아요. 조금 밀려서 끝날 수도 있겠다. 지금 그 녹화 시간이 38분이나 됐는데요. 좀 길게 해서 그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길더라도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고, 바쁘신 분들은 중요한 말은 다 했습니다. 지금 끊으셔도 되고,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한테 단타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루 매매 정지되는 거를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단타는 그 돈을 빼갖고 바로바로 그날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거래 정지되어 버리면 그날 돈이 묶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빼야 되겠죠. 그 딴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 하루 동안 묶어놨으면 하루에 그 장사를 못하죠. 단타하시는 분들 하루에 수십 번씩 매매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쉬면 뭐 그냥 나갔다 그 다음날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가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던지는 사람들이,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 내 물량이, 내 돈이 묶인다. 특히나 미수 친 사람들은 묶이면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던지는 물량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걸 과연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4시 50분에 아직까지 지켰네요. 그래서 요건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청대망론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모현저는 예전에 그 많이 언급되었던 종목이고 포메탈이 의외로 이게 뭔가 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앞쪽에 있는 저항대를 뚫고 돌리고 여기서 꼬리 달고 밀렸으면 문제가 되는데 거의 뭐 꼬리 대부분을 회복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로 올라간다면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만 뚫어주게 된다면 월봉으로 보면 뚫게 되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메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설명이 다 됐나요? 파미셀은 재료는 좋은 것 같아요. 모더나 화이자에 원료 공급하기 때문에 재료는 좋은데 이 좋은 재료라는 걸 다 소문 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니까 조금 세력들이 공매도가 눌러서 못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재료를 그렇게 좋게 뭐 급등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쯤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 팔긴 좀 아쉽고 그래서 100만원치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빅텍은 당장 북한의 도발이 오늘 내일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일이 그 금요일이죠. 그러면 금요일 날 되면 주말에 혹시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일 장 끝날 때쯤까지 가면 빅텍 쪽으로 매수세가 몰려와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주말에 도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빅텍을 포메탈을 2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빅텍을 100만원만 보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휴마시스에 지금 400만원 집중해가 있고요. 이거 조금 아쉽지만 투자 경고 뉴스 나오고 나서 뒤로 밀립니다. 이 뒤로 밀리면 이제 여기서 들어왔던 시간외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상한가 들어갈 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실망 매물이 나가고 뒤로 빠져버릴 수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더라도 이 종목의 재료가 하락할 재료는 아닐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봤던 부분은 요즘 뭐 계속 종목을 가진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딴 게 건드릴 게 별로 없어서 오늘도 뭐 한번 사보고 싶은 종목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요. 태경 BK 같은 종목은 예전에 제가 계속 좋게 봤었는데 이게 그 뭐죠? 친환경 관련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충청 대망론 이쪽으로 해서 묻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외의 반응이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시케미칼 바이오 정류 뭐 이런 거죠. 디젤 그 바이오 엔진 바이오 연료. 그래서 이게 친환경 관련한 탄소 중립 관련한 그 종목인데요. 대장으로 등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그린 케미칼이 거의 대장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꺾여버렸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종목이 KC코트렐인데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그렇지 싶어요. 갭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서 KC코트렐이나 그린케미칼 이쪽은 탄소 중립을 안 되겠다 해서 열애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쪽도 올라가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예, 급등시키기에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탄소 중립하는데 태양광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이오 연료 이런 쪽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케미칼이 계속 꾸준하게 좋게 보였는데 오늘 올라가는 이 모습으로 봐서 탄소 중립에 거의 대장급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다가 태경 BK 쪽도 이거 탄소 포집 이런 쪽인데요. 이 종목, 이런 종목 정도가 탄소 중립한 부분에 그 종목이 아닐까 싶고 웰크론 한택 요거도 그 요때 제가 말씀드렸죠. 눌린 거 돌리다가 다시 눌렸는데 그 뭡니까 그 공급 계약 터지고 나서 호재 뉴스 터지니까 눌렀는데 오늘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대성파인텍 이런 종목들이 친환경 관련해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워낙 그 코로나 진단키트 쪽에 휴마시스에 집중하고 있느라고 저쪽 종목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종목 좀 비중 줄여가지고 이익 실현한 다음에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입장으로 봤을 때 테마주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돈 다 날려버리니까 확실하게 수익 챙길 때 먹을 거 먹고 다음 옮겨가고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